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상하이의 화려한 문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부티크 차이니즈 퀴진 모던 룰랑과 함께 고전적이고 매혹적인 메이크업을 준비해보았어요. 마치 속이 비치는 듯한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과 꽃물 번진 듯 청초한 로즈 컬러를 메인으로 1930년대에 했을 법한 신여성의 로맨틱한 레트로 메이크업,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기초 화장은 러쉬 제품들을 선택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티트리 워터네요. 일하고 녹초가 되어 와서 힘들게 씻고 뿌리면 엄청 힐링되는 티트리향 미스트의 맛은 쓰지 않더라고요. 성분이 좋아서 그런가? 여튼 얼굴 전체에 가볍게 수분을 공급하고 먼지를 닦아내줄게요. 그리고 나서 샘플로 받은 러쉬의 골저스라는 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굉장히 허브향 나는 게 제 스타일인데요. 한 이틀간 발랐는데 요즘 시즌에 나쁘지 않아서 본품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45g에 11만원? 안 좋으면 안 되는 가격이군요. 본품이 바스켓 같은 데 담겨서 약간 비위생적인 것도 있는데 한 번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다음은 맥의 스트롭 크림 샘플을 꺼내봤어요. 오늘의 글로시 피부의 베이스가 될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수분크림인데 아주 미세한 입자에 쉬머 펄이 섞여서 조명을 반사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위에 올라가는 파데가 두껍지 않을 때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파데가 이걸 덮어버리니까요. 일단은 이마와 볼 부분에만 발라줄 거예요. 이런 루미너스 기능이 있는 베이스나 프라이머 제품들은 요철이나 주름이 많은 곳은 오히려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또 다른 부위에 활용될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입니다. 반대로 요철이나 주름이 많은 코와 쌍꺼풀 라인, 입의 팔자주름 주변에는 포어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요. 사이사이 파데 끼임과 피지 뭉침 현상을 어느 정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음은 메이크힐의 라벤더 컬러 코렉터를 꺼내보았어요. 주로 하이라이트 존으로 불리우는 T존과 얼굴 중앙 그리고 턱 끝에 발라줄 건데요. 보라색은 노란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얼굴의 누런기를 어느 정도 코렉팅해서 살짝 페일해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누럽고 텁텁한 느낌이 살짝 가시면서 투명한 라벤더 빛이 얼굴에 추가되었어요. 다음은 에스티로더의 그린 컬러 코렉터의 밝은 쪽을 사용해볼게요.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요즘 붉은기가 가셨는데요. 입술과 턱에 있는 흉터에만 살짝 올려 붉은빛을 가려줄 거예요. 스펀지로 톡톡 가볍게 블렌딩해준 뒤 매포의 투명 파우더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 톡톡톡 세팅, 고정을 해줄게요. 다음은 나스의 커스터드 컨실러를 꺼냈습니다. 본격 베이스 커버를 해볼게요. 눈 밑 다크서클에 한 꼬집씩 올려주고 코 주변과 방금 흉터를 없앴던 부분에는 아주 극소량만 올려줄 거예요. 오늘 베이스는 두껍게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스펀지의 평평한 면으로 톡톡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눈 근처 같은 경우에는 아르마니 쿠션 퍼프가 되게 형태가 좋아서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매포의 HD 파우더를 다시 꺼내 얼굴 전체를 세팅해 줄 거예요. 아주 소량만 부드러운 파우더 브러쉬에 덜어 컨실러와 코렉터를 발라놓은 부분에 톡톡 지나가 주세요. 오늘은 글로우한 파데를 써줄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베이스 작업과 파우더 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전 작업 없이 글로시한 파데를 쓰면 파데가 증발한다는 속설처럼 지속력이 매우 좋지 않거든요. 다음은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쓸 맥의 프로롱 헤어 페인트 팟 베어 스터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약지로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다음 올라올 섀도우의 발색력을 높이고 크리즈 현상을 막아 지속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오늘의 글로시 피부 연출을 위해 선택한 제품은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베이지 컬러입니다. 사실 비실크에 비해 평소 잘 안 쓰는 제품인데 오늘 룩을 위해 글로시 파데를 뭐 쓸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제품이에요.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 마른 스펀지로 블렌딩을 해주었는데요. 요렇게 쓰니 제형에 비해 커버력이 꽤 만족스러웠고 컬러도 옐로우가 살짝 도는 것이 잘 선택한 것 같았어요. 사전 작업을 열심히 해놓은 덕인지 8시간 지속력도 문제없었고요. 다만 역시나 머리카락이 붙어서 떼어내면 슥 줄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맨손도 절대 될 수 없죠. 작은 단점이지만 제게는 큰 단점, 그래서 글로시 피부를 잘 안 해요. 다음은 엊그제 갑자기 구매한 바닐라코의 컨투어 듀오 쉐딩입니다. 붉은기 없는 부드러운 라이트 브라운 컬러랑 짙은 나무색 컬러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먼저 내추럴한 톤으로 얼굴 전체의 외곽 부분을 한번 쓸어줄게요. 얼굴 외곽 부분에 파운데이션 광택을 살짝 덮어주면서 얼굴 중심이 더 입체적이고 도톰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죠. 이어서 코 쉐딩을 해줄게요. 큰 플러피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부터 내려오는 그림자를 강조해주고 콧볼을 U자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작은 브러쉬로는 좀 더 어두운 색을 만들어 코 중앙을 날씬하게 잡아주고 눈썹 앞머리와 콧구멍 쪽 그림자를 만들어줄게요. 다음은 오랜만에 아나스타샤의 슬림 브로우 제품을 꺼내보았어요. 눈썹 앞머리를 꽤 위에서부터 채워 길게 빼주고 아래쪽을 채워 전체 외곽을 그려줍니다. 앞머리는 두껍게, 뒤쪽은 날렵하게, 전체적인 쉐이프는 뭐랄까 특정 표정을 하면 팔자 모양으로도 보이는 일자 모양이 좋겠어요. 살짝 뭔가 우울한 섹시함? 다음은 에뛰드에서 아주 최근 구매한 카페인 홀릭이라는 브라운 뿔그리 로즈 구성의 팔레트를 사용해볼 거예요. 두 번째, 너티 클라우드 컬러 따뜻한 핑크 홍차 컬러를 눈두덩이 앞쪽과 뒤쪽에 살짝 찍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블렌딩 브러쉬로 아이홀 전체에 은은하게 얼룩 없이 블렌딩해주세요. 다섯 번째에 있는 콜드브루 라떼 컬러로는 눈 언더라인 전체에 붉은기를 더해줄 건데요. 그리고 눈 꼬리 쪽에서 브러쉬를 굴려가며 이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있는 베이스 무드가 연출되었어요. 다음은 솔티드 카라멜 라떼라는 컬러로 눈두덩이 중앙부터 눈꼬리까지 45도로 올라가는 느낌의 섀도우를 잡아볼 거예요. 앞쪽 공간을 비워둔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아이스 큐브 라떼라는 컬러로 언더 점막과 가장 가까운 라인을 진하게 메꿔줄게요. 뿔그리뿔그리한데 차갑지 않은 따뜻한 로즈색이 너무나 예쁜 팔레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리오 파데를 사고 증정품으로 받았던 펜슬 컨실러를 꺼내봤어요. 언더 점막에 발라 점막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줄 건데요. 오른쪽 점막에 다래끼가 났는데 이 뿔그리끼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더 염증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룩을 위해 눈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번에 갭뷰콘 오셨던 분들은 미리 스포 당하셨던 오프라 코스메틱의 팔레트예요. 하이라이트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우리가 아까 남겨두었던 부분에 이 하이라이터를 올려줄 거예요. 강력하고 밀착력 있는 발색에는 스펀지 팁 브러쉬를 쓰는 게 좋고요. 쌍꺼풀이 접히는 라인을 제외한 이 부분 중앙에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쌍꺼풀 라인이 굉장히 선명해 보이고 쌍꺼풀 자체는 두꺼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저의 좋은 조템 스킨푸드 뷰러를 준비합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컬링해 줄게요. 오늘은 인조 속눈썹 없이 마스카라로만 속눈썹 작업을 끝낼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엄청 신경 써주세요. 특히 중앙 뿌리 부분을 익스트림하게 올려서 정면에서 속눈썹을 길어 보이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늘 파우치에 없으면 안 되는 클리오의 펜슬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어요. 글로우한 피부에 손자국이 나면 안 되니 새끼손가락에 퍼플을 끼고 라인을 그릴 거예요. 점막의 앞부분을 채워주고 뒷꼬리는 연하게 빼줄게요. 꼬리 부분은 속눈썹 뿌리 윗부분까지 라인을 두껍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언더 속눈썹 뿌리 부분을 살짝씩 터치하면서 진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뿌리 부분이 좀 더 진해지면서 나중에 마스카라 했을 때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다음은 면봉을 살짝 달궈 속눈썹을 위쪽으로 컬링해서 고데기를 해줍니다. 다음은 존존 아리따운 픽서로 속눈썹의 길이와 볼륨을 풍성하게 만들 거예요. 거의 90% 이상 마스카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픽서고요. 마르면 약간 획기가 도는 걸 방지하려면 나중에 블랙 마스카라로 코팅을 한 번 더 해야겠죠. 이 제품은 굉장히 길고 고정력 강한 속눈썹 컬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신경 써서 컬링해 주시고요. 굉장히 달라진 제 속눈썹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면봉을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양쪽 끝을 잡고 부러뜨려야 아주 뾰족하게 부러지는데요. 뾰족하게 부러뜨린 면봉으로 속눈썹의 뭉친 끝부분을 한 올 한 올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달군 면봉을 굴려가면서 살짝 말아 올리면 끝부분을 곡선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달군 면봉으로 아래 속눈썹을 밑으로 컬링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픽서로 속눈썹을 연장해 줄게요. 예전에는 언더 마스카라 정말 못했었는데 막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여러분도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언더 속눈썹까지 완벽하게 연장 완료했습니다. 좀 더 욕심내서 마스카라도 꺼내봤어요. 특히 눈 꼬리 쪽의 볼륨을 살려볼게요. 뒤쪽으로 갈수록 볼륨도 살려주고 길이도 길게 해서 마치 인조래쉬를 장착한 것 같은 정말 짱짱 속눈썹을 연출해보겠습니다. 대박이죠? 다음은 아리따움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꺼냈습니다. 회갈색으로 그리기만 한 눈썹의 털 부분을 브라운으로 코팅을 해줄 거예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하겠죠? 얼마 전에 산 아르마니의 핑크핑크 극복 쿠션과 코랄빛 아르마니 립 마그넷을 꺼내보았어요. 요즘 핑크 극복해서 이 아르마니 쿠션을 저도 모르게 사버렸는데요. 사실 이 쿠션 광택을 주는 거 말고는 좀 쓸데가 없더라고요.
커버력이 거의 20점도 안 나오는 쿠션이어서 뭔가 파데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광택 하이라이터용으로만 쓰고 있어요. 코랄 립 제품과 섞어서 오일광을 내는 볼을 연출해 볼 거예요. 자, 이제 립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뱀파이어스러운 브라운 핏빛을 가진 히피 컬러고요.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진하게 발라줄게요. 굉장히 지속력 좋은 틴트예요. 그리고 나서 입술 바깥쪽은 멜로의 정석 컬러로 블렌딩을 해줄 건데요. 손가락을 사용해 바깥쪽에 발라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면봉으로 입술 안쪽에 히피를 더 발라주세요. 약간 뱀파이어스러운 분위기로 연출되어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이 룩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섹시하고 몽환적인 느낌이죠?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끈적한 립글로즈로 기교를 부려볼 거예요. 립글로즈를 브러쉬에 덜어 눈두덩이 앞머리와 중앙에 살살 발라 올려주고 콧대 중앙, 그리고 코끝에, 그리고 양볼에 톡톡 발라줄 거예요. 눈썹뼈나 입술 등 하이라이터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브러쉬, 스펀지 팁을 이용해 올려주세요. 뭔가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 같은 그런 광택을 줄 수 있죠. 의외로 지속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증발되지 않아요. 건드리지만 않으면요. 자, 이렇게 오늘의 1930 모던 레트로 메이크업을 마무리해 볼 건데요.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탄탄한 베이스로 지속력을 높인 글로시한 피부 표현과 내추럴한 아이 메이크업, 그라데이션 립 포인트, 무드 있는 블러셔 테크닉 잘 배우셨나요? 오늘 룩의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의 룩은 1930년대 거리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가 독특한 이곳 모던 룰랑 레스토랑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1930년대 상하이가 컨셉이라 소소한 앤티크 소품들과 벽화, 인테리어가 아주 돋보이죠? 오늘 룩과 잘 어울리는 이 장소에서 친구, 연인, 가족들과 분위기 있는 식사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레스토랑 정보는 더보기에 남겨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제부터 본격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먹어봅시다. 자, 이거 먹어봅시다. 안 먹어봤을 거. 쪼개주세요. 귀엽게 게살볶음밥을. 아, 왜 그렇게 쪼개? 옆에서 쪼개야지. 자, 한 입 먹어보세요. 게살 올려야지, 기잖아. 게살. 게살. 내가 올려줄게. 오케이. 역시 누나밖에 없어. 그렇구나. 어때? 게살이 아주 맛있어. 게살? 나 원래 게를 좋아하지. 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굴소스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엑소? 아, 엑소. 서먼 콜드 닥터? 진짜 재밌다. 아, 재밌었냐? 다행이다. 드셔보시죠. 어때요? 일단 새우의 질은 좋아. 탱글탱글. 탱글탱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고기죠? 등심. 등심. 등심이 어디 있는 거야? 등에. 아닌가? 야, 이거 매콤하네, 이거는. 등심은 안 해. 이거는 에피타이저죠. 얘는 뭐야? 크림치즈 스틱이. 크림 치즈 스틱. 안에 게살 들어있어. 치즈 맛이 아주 강해서. 내 스타일. 이게 진짜 쩔지. 버섯다. 좋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트러플 들어가 있어서. 이게 트러플 향이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트러플 진짜 맛있는 거니까. 자, 그게 뭐죠? 약간의 파인애플 향. 네. 뭐가 섞인 거지? 연태 뭐가 고량주. 섞였죠? 연태고량주. 제비꽃향 리큐르랑 레몬 주스 들어가 있고요. 연태고량주 들어가 있고. 샹하이 핑크. 오! 원샷을 해버려. 아주 맛있는 술이야.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어. 한 코스 요리가 1인 얼마죠? 제일 비싼 게? 75,000원. 75,000원 정도? 나는 거기 봤거든. 한 1인당 30만원 넘어가는 스시집 이런 거 봐가지고 아, 여기도 약간 분위기가 그래갖고 그런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 분위기만큼은 30만 원짜리네. 그렇지. 사실 이게 뭐예요? 저희 망고 푸딩이에요. 맹고 푸딩? 아, 이게 푸딩이구나. 이게 되게 젤리예요, 안에가. 겉에 있는 거 연유인가? 코코넛 밀크랑 연유랑 섞여 있고요.
국물이 맛있네 진짜. 국물 제일 맛있어. 자, 저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부티크 차이니스 키신 모던 눌랑과 함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나 먹고 있는데 아직? 그래, 더 먹어. 그래.